안녕하십니까. 시니어 건강지킴이입니다. 혹시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다리 통증,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주목하셔야 합니다. 60세 이상 성인의 절반이 겪는다는 이 야간 다리 경련은 방치할 경우 단순히 잠을 못 자는 것을 넘어 평생 보행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할 수도 있는 심각한 질환의 예고편일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환자의 고통과 잘못된 대처. 며칠 전 70대 초반의 남성 환자분께서 저를 찾아오셨던 일화를 먼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분은 평소 일주일에 3번 이상 등산을 즐길 만큼 건강을 자부하던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오신 모습은 건강한 등산 애호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 밑은 어둡게 그늘져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힘이 하나도 없으셨죠. 어디가 불편하신지 묻자 그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밤이 오는 게 두렵다라고 호소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지난 2달간 거의 매일 밤 찾아오는 다리쥐 때문에 극심한 수면 부족에 시달리고 계셨던 겁니다. 현황 및 위험성 경고.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건 내 이야기인데 하며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통계적으로도 대한민국 60세 이상 인구의 약 50%가 아간에 발생하는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2분 중 1분은 이 증상을 겪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가장 우려되는 점은 대다수의 분들이 이를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단순한 영양 부족증으로 치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로서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간 다리 경련 환자의 약 20%는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혈관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말씀드린 환자분의 다리를 직접 검진했을 때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했습니다. 만약 며칠만 더 늦게 오셨다면 등산은 고사하고 평생 다리를 절게 되거나 혈관 내혈전이 주요 장기로 이동하여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을 맞이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단순한 지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셈입니다. 영상 예고, 오늘 다룰 핵심 내용. 지금 여러분의 다리 건강은 안전합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밤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통증의 진짜 원인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첫째, 일반적인 다리 저림과 응급실에 가야 하는 위험한 혈관 질환을 구별하는 자가 진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쥐가 났을 때 고통스럽게 주무르는 대신 3초 만에 통증을 잠재우는 신경학적 응급처치법을 공개합니다. 셋째, 재발을 막는 생활 속 예방 수칙까지 확실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한 숙면을 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유익한 정보를 위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댓글로 여러분의 기대감을 표현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본론 1. 흔한 오해와 과학적 원인 분석. 그렇다면 그 환자분의 다리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다리에 쥐가 나면 무조건 마그네슘 부족이라고 생각하여 영양제부터 찾거나 통증 부위를 힘으로 강하게 마사지하곤 합니다. 저를 찾아오신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송에서 본 정보만 믿고 세 종류의 마그네슘을 복용 중이었고 통증이 올 때마다 가족을 깨워 다리를 주무르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분의 체내 마그네슘 수치는 지극히 정상이었으며 오히려 과도한 영양제 복용으로 이장 장애를 겪고 계셨습니다. 핵심 원인, 신경 센서의 오작동. 대부분의 야간 다리 경련은 영양 결핍이 아닌 근육 내 신경 센서의 노화와 고장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동차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리 근육에는 엑셀처럼 근육을 수축시키는 센서와 브레이크처럼 근육을 이완시키는 센서가 존재합니다. 젊을 때는 이 두 센서가 균형을 이루지만 나이가 들고 근육의 피로도가 쌓이면 이완을 담당하는 브레이크 센서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뇌는 휴식을 명령하지만 고장 난 센서가 제멋대로 수축 명령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이불의 무게로 인해 발끝이 아래로 처지는 죽적울곡 자세가 유지됩니다. 이 자세는 종아리 근육이 가장 짧아진 상태인데 여기에 잘못된 수축 신호가 더해지면 근육이 강하게 뭉치며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그네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학적인 이유입니다. 본론 2. 절대 놓쳐선 안 될 세 가지 위험 신호, 감별 진단. 앞선 환자분은 단순한 신경센서 문제였지만 여러분의 증상이 다음과 같다면 그것은 단순 경련이 아닌 질환입니다.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세 가지 위험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심부정맥 혈전증, 혈관 막힘. 첫 번째는 다리 정맥이 혈전, 피떡으로 막히는 심부정맥 혈전증입니다. 이를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양쪽 다리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단순 경련은 양쪽 다리의 굵기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 종아리만 눈에 띄게 부어오르거나 피부가 붉게 변하고 만졌을 때 열감이 느껴진다면 이는 혈관 문제입니다. 이때 다리를 함부로 주무르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 등을 막을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 말초동맥 질환, 혈관 좁아짐. 두 번째는 동맥이 좁아져 혈액 공급이 안 되는 말초동맥 질환입니다. 앞선 경우와 반대로 다리가 붓지 않고 오히려 차갑고 창백해집니다. 발등 중앙의 맥박을 짚어보십시오. 건강한 사람은 맥박이 느껴지지만 이 질환이 있다면 맥박이 약하거나 잡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통증이 심하고 쉬면 나아지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혈관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방치 시 조직개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3. 하지불안 증후군, 신경 전달 물질 문제. 세 번째는 하지불안 증후군입니다. 이는 통증보다는 불쾌한 감각에 가깝습니다.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특징적인 것은 가만히 있으면 건들 수 없이 불편하지만 다리를 움직이면 증상이 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는 뇌의 도파민 시스템 문제이므로 약물 치료 등 별도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본론 3. 3초 만에 통증 잡는 기적의 응급처치법. 다행히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위험 신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 알려드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밤중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닥쳤을 때 약 없이 3초 만에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능적으로 아픈 종아리를 주무르지만 이미 수축된 근육을 힘으로 누르면 근육 파열의 위험이 있고 통증만 길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힘이 아닌 신경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해결책, 상호 억제, reciprocal inhibition, 원리. 이 방법의 핵심은 상호 억제라는 신경학적 원리입니다. 쉽게 말해 시소와 같습니다. 우리 몸은 한쪽 근육에 힘을 주면 그 반대편 근육은 자동으로 힘이 빠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아리 근육의 반대편은 바로 정강이 앞쪽 근육입니다. 쥐가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자리에 앉아 발가락을 내 몸 쪽, 코 쪽으로 힘껏 당겨주십시오. 손으로 발가락을 잡고 젖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서 뇌는 자동으로 반대편인 종아리 근육에 이완하라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처음 진료실에서 이 방법을 알려드렸을 때 환자분께서도 반신반의하셨지만 다음 날 아침 거짓말처럼 근육이 풀렸다 감사 전화를 주셨습니다. 마무리 및 요약.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쥐가 났을 때 무조건 주무르거나 영양제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둘째, 한쪽 다리만 붓거나 차갑거나 움직여야 편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셋째, 단순 경련일 경우 발가락을 몸 쪽으로 당기는 동작으로 신경 반사를 이용해 근육을 이완시키십시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무시기 전 가족들의 다리 상태도 한 번씩 확인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쪽 정강이 근육에 힘이 들어갔으니 뒤쪽 종아리 근육은 힘을 빼고 이완해야 한다. 우리 뇌는 이렇게 판단하고 강제적으로 종아리 근육의 수축 스위치를 꺼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지나 노력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프로그래밍된 생리학적 법칙, 즉 상호 억제, reciprocal inhibition, 원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100%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유연성이 부족하거나 복부 비만 등으로 인해 손이 발끝에 닿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분들은 침대 옆에 미리 준비해 둔 수건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수건을 발바닥에 걸어 양손으로 당기시거나 침대 발치 벽에 발바닥을 대고 강하게 밀어주는 동작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벌프, 발등을 몸 쪽으로 꺾어 정강이 근육에 텐션을 준다. 벌프는 것.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본론 3대2. 뇌를 속이는 인중자극법. 두 번째 방법은 벌프, 인중자극법 벌프입니다. 이 방법은 통증이 너무 극심하여 몸을 움직일 수 없거나 방황하여 스트레칭을 할 정신조차 없을 때 사용하는 비상 버튼과 같습니다. 코와 윗입술 사이 오목하게 들어간 부위가 바로 인중입니다. 쥐가 발생한 즉시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이 인중 부위를 아주 강하게 꼬집거나 눌러주십시오. 혹시 단순한 민간요법 아닌가? 라고 의심하실 수 있겠지만 이는 뇌과학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는 벌프 관문 조절설 게이트 컨트롤 시리 벌프를 응용한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동시에 여러 감각 정보가 들어올 때 더 강하고 새로운 자극에 집중할 기존의 통증 신호를 차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중은 신체 부위 중 신경이 매우 밀집되어 있어 예민한 급소입니다. 이곳에 강한 자극을 주면 뇌는 다리의 통증보다 인중의 자극을 더 시급한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더 큰 안내 방송을 틀어 소리를 덮어버리는 원리와 같습니다. 실제로 한의학에서도 이곳을 수구열이라 칭하며 실신한 환자를 깨우는 중요한 구급 별자리로 활용합니다. 단순히 인중을 꼬집는 행위만으로도 뇌의 통증 회로를 일시적으로 근안의 근육의 경련 고리를 끊어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박 어르신 역시 이 두 가지 방법을 숙지하신 후 밤에 쥐가 나는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되셨습니다. 예전에는 쥐가 나면 10분, 20분씩 고통 속에 몸부림치셨지만 이제는 전조 증상이 느껴지면 즉시 인중을 누르고 발끝을 당겨 단 3초 만에 상황을 종료시킨다고 하십니다. 덕분에 옆에서 주무시던 아내분을 깨우는 일도 없어졌다며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침대 머리맡에 수건 하나를 딱 준비해 두고 주무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불청객이 찾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발끝을 당기고 인중을 눌러보십시오. 내 몸의 통증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이 생기는 순간 나간 다리 경련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본론 4. 재발을 막는 근본적인 예방 루틴. 하지만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불이 났을 때 급하게 끄는 수화기와 같은 대처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불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화재 예방이겠지요. 지금부터는 쥐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예방 루틴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는 박 어르신이 복용하던 세 종류의 마그네슘약을 모두 끊고도 다리 건강을 되찾은 비결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영상을 소중한 지인분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쥐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발끝을 당기라는 이 한마디가 그분들에게는 평생의 은인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1. 식탁 위의 비밀. 비타민 B군과 타우린. 첫 번째 예방의 열쇠는 식탁 위에 있습니다. 많은 분이 근육 경련에는 마그네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노화로 인한 신경 문제를 해결하는 진짜 주인공은 벌프 비타민 B군 벌프입니다. 특히 비타민 B1과 B12는 신경세포막을 보호하고 신경신호가 근육에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돕는 핵심 연료입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마치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것처럼 신경이 과민해져 뇌의 명령 없이도 제멋대로 수축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박 어르신께 무분별한 마그네슘 대신 비타민 B 복합제 하나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식사를 통해 타우린 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우린은 근육의 피로 물질을 제거하고 회복을 돕는 성분으로 주로 간에서 합성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 기능 저하로 타우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이로 인해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 경련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타우린은 오징어, 문어, 조개류와 같은 해산물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싼 보약 대신 일주일에 3회 정도 시원한 오징어국이나 조개탕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다리 근육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이 침실 환경의 변화, 이불과 발목 쿠션. 두 번째 비밀은 침실 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입니다. 박 어르신의 댁을 방문해보니 겨울철 보온을 위해 아주 무거운 목화솜 이불을 덮고 계셨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야간 경련을 유발하는 주범 중 하나였습니다. 무거운 이불이 밤새 발을 짓누르면 발목이 아래로 펴지는 족저굴곡 상태가 지속되고 종아리 근육은 밤새도록 긴장된 채 단축됩니다. 따라서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이불로 교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꿀팁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주무실 때 발목 밑에 낮은 베개나 쿠션을 받치고 주무십시오. 발이 심장보다 약간 높아지면 하루 종일 하체로 쏠렸던 혈액이 심장으로 원활하게 해결하여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동시에 발목이 자연스럽게 펴지는 것을 방지하여 근육이 가장 편안하게 이완된 상태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본론 후 박 어르신의 쥐 잡는 하루 루틴 요약.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박 어르신이 실천하신 쥐 잡는 하루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상 직후 침대에서 기지개를 켜며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는 스트레칭을 10회 실시하여 밤새 굳은 근육을 깨웁니다. 점심, 오징어나 조개류가 포함된 식단을 섭취하고 식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합니다. 저녁, 취침 1시간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로 15분간 조격을 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우면 오히려 근육 긴장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침, 가벼운 이불을 덮고 발목 밑에 쿠션을 받쳐 수면 자세를 교정합니다. 이 루틴을 딱 2주만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다리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체감하실 겁니다. 본론 6. 자주 묻는 질문, Q&A.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이 자주 질문하시는 궁금증 2가지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고지혈증 약을 먹는데 이것 때문에 쥐가 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인 스타틴 계열 약물이나 혈압약에 포함된 이뇨제 성분은 근육 경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스타틴은 근육세포막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고 이뇨제는 체내 전해질을 배출시켜 균형을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물 복용 시점부터 증상이 심해졌다면 임의로 약을 끊지 마시고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여 성분을 변경하거나 조절하시길 바랍니다. Q2. 마그네슘을 먹어도 애효과가 없나요? 마그네슘의 효과가 없다기보다 원인 파악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강조했듯 노년층의 경련은 영양 결핍보다 신경 노화 및 피로가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또한 마그네슘은 체내 흡수율이 낮아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하며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양을 늘리기보다 신경 비타민인 비타민 B군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결론 및 마무리. 건강은 거창한 결심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내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가 됩니다. 박 어르신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지금은 진작에 이불 바꾸고 식습관 고칠 걸 그랬다며 웃으십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실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창에 별표 숫자 1분 별표를 남겨주십시오. 나도 이제 쥐 없이 꿀잠 자겠다는 여러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을 보며 서로 응원하고 힘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핵심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다리 건강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감별 진단,
다리가 한쪽만 붓거나 뜨거운 경우 혹은 맥박이 잡히지 않는다면 지가 아닌 혈관 질환일 수 있으니 즉시 병원을 찾으십시오. 응급처치. 지가 났을 때 주무르지 말고 벌프 상어 억제법 발끝 당기기 벌프과 벌프 인중 자극법 벌프을 통해 3초 만에 통증을 제어하십시오. 예방관리. 비싼 영양제보다 비타민 B와 타우린을 챙기시고 가벼운 이불과 발목 쿠션을 생활화하십시오. 얼마 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으신 박 어르신께서 보여주신 뒷산 정상사진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밤에 다리 뻗고 잡니다. 라는 그 말씀이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밤새 편안하게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평범한 일상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밤부터는 부디지 걱정 없이 평온한 꿈 꾸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따뜻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